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만, 제가 사실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경험, 그리고 제가 AI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정리한 것이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5살에 바둑을 입문해서요. 2019년도 말까지 프로 생활만 한 25년, 총 바둑을 통틀어서 본다면 30년이 넘게 바둑을 뒀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제 아주 어릴 적 그런 사진들인데요. 참 귀엽기도 한데 참 영특해 보입니다. 제가 30년 바둑을 두면서 굴곡이 없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바둑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2016년도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알파고와의 대국이 있었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제안을 받을 때요,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 작은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요. 야, 구글에서도 뭐는 바둑 이벤트를 하는구나.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작은 이벤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언론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체스는 컴퓨터가 정복한 지 오래였고 그렇습니다만은, 바둑만은 최소한 2016년도 그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왔던 이 바둑을, 30년 두었던 바둑을 이 컴퓨터에게 지는다. 그 대상이 또 저다. 그걸 정말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됐던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든 뭐하든 어쨌든 닥친 현실이 그러하니 그걸 인정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원의 인공지능 전문가분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무 관련도 없으신 분인데 찾아와서 저한테 준비하시라고. AI가 특정 수준까지 올려놓긴 힘들지만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합니다.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정말 무지성으로 저는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를 가로막고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알파고의 아버지죠. 데미스와 사비스와의 화상으로 이제 첫 만남을 가진 사진인데요. 활짝 웃고 있죠? 앞으로의 미래도 모르고 순진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근거는 있었어요. 자신감 근거는 좀 있었던 게, 한 3개월 전에, 저 당시로 보면 3개월 전, 대국 시점으로 보면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기보를 제가 봤었는데,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저와 이렇게 대결을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5개월 전에 기보를 보고 판단할 그거는 아니었죠. 5개월 후에 얼마나 발전하게 되는지, 5개월 후에 제가 대국 당시의 시점이 중요한 건데, 5개월 전에 기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어떤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활짝 웃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3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 대국 당사자인 제가 그랬다는 것은 참 아쉽고 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삼국을 패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돌이 패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저희 강연을 많이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멘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생각하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저는 패했지만 또 누군가가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했습니다. 제가 준비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패했지만 누군가는 이겨줬으면 정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 아시다시피 사국을 제가 또 승리를 했죠. 여러 가지 작전도 짰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삼국을 지고 사실 뭐 제가 뭐 기사나 뭐 댓글 같은 걸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하지를 않는데 이때 처음으로 댓글을 좀 봤어요. 이게 제가 이게 죽었나 살았나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댓글을 좀 찾아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댓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국 당일날 딸아이가 그땐 좀 어렸습니다. 뭐 9살 뭐 이런데 딸아이가 아빠 가지마 아예 가지마 하는데 정말 그런 것에 굉장히 큰 힘을 얻더라고요. 그런 댓글, 딸아이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정말 인간만의 그런 무언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말을 통해 또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또 사국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알파고의 대국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왜 알파고, 인공지능의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더 창의적인가가 더 좀 그런 것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바둑을 잘 두면 더 창의적으로 보이나? 더 자유로워 보이나? 자연스러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둑을 잘 두면 무조건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조금 저는 이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 1년 후에 알파고 마스터 버전, 상위 버전이죠. 나왔는데 알파고 마스터 버전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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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계가 원래 이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 이제 세 번째 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알파고 마스터가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는 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예요. 세 번째 수, 다섯 번째 수가 되는데요. 사실 극 초반이니만큼 사실 저 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닙니다. 제가 저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저 수를 두고 한 30분 정도 연구를 했어요. 뭐 괜찮은 수네.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네. 근데 왜 나는 못 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저는 못 뒀지만 다른 기사 누구와 이런 수를 뒀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중일의 기사 그 누구도 그 수많은 기록 속에 이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수를 두질 못했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수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죠. 세 번째, 다섯 번째 수. 이 수가 어렸을 때부터 두지 말라고 하는 수입니다. 실리를 왔지만 세력을 줬으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고 이제 커서 프로가 되고 프로에서도 성적을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 수를 두지 못합니다. 다른 기사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수를 두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인간의 그런 고정관념 그런 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뭐 지성이 있는 그렇게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 틀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창의적이고 더 자연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AI와 같이 협업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고정관념도 보여주고 AI와 협업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 AI가 모든 걸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AI와 협업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또 다시 질문하고 이런 순환 과정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챗GPT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아직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나온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사실 약간의 그런 위험한 그런 부작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물론 소수입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AI와는 소통이 아니죠. 지시하고 질문하는 게 끝이죠.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맥락을 확장하거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AI를 하면서 느낀 거는 자신의 능력이 AI의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가 AI의 한계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좁은 한계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고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가장 이제 무서운 점이요. 저는 이제 바둑 프로그램들이 2017년도에 쫙 깔렸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깔렸는데 그럼으로써 저는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적 1인자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AI를 보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지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반대였어요. 격차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이랭커가 상위랭커를 이기는 더 어려워졌고 탑랭커는 탑랭커대로 쭉 가버렸죠. 그것은 명확합니다. AI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위랭커가 하이랭커보다 더 뛰어났던 거죠. 근데 이 바둑계의 그런 격차의 심화가 지금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하고 판단하고 소통하고 그걸 통해 다시 질문하는 이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나가신 분들은 3-4명 목표를 해서 쭉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자신의 자리마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AI를 근데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AI를 활용,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제가 이런 PPT를 준비하고 예전에 1시간 걸릴 거 요즘 5분, 10분이면 준비하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이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활용은 다르죠. 제가 보드게임을 좀 만들었습니다. 3가지 보드게임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AI와 좀 대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몇 시간 걸리지 않아서 보드게임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출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활용이죠. 제가 이 PPT를 준비하는 것이 이용이라면 제가 이렇게 AI와 보드게임을 만든 것이 활용입니다. 제가 유니스트에서도 특임 교수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그런 학생들이 이용은 하지만 사실 활용하는 친구들은 사실 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AI 시대에서 이 생성형 AI를 이용에 그치지 않고 활용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